XM3 TC260, 그 다음에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대를 타봤고, 기자님은 GT까지. 네. 셋 중에 뭐 사실 것 같아요? 뭐 고민도 안 하고 저라면 자, 오늘은 르노입니다. XM3. 얼마 전에 XM3가 24년형 모델이 공개됐거든요. 제가 다 타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연식 변경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전의 그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타볼게요. 지금부터 황카. 디자인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XM3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친구들, 방금 나중에 보여드린 XM3가 바로 24년형 XM3입니다. 쟤랑 저기 끝에 서 있는 친구랑 여기 서 있는 친구랑 딱 보시면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범퍼죠. 우리 F1 머신들 보시면 앞에 날개 달려 있는데 그 날개의 디자인을 여기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원래도 하이브리드 트림에 이런 날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요걸 다른 모델에도 확대 적용시킨 거예요. RE 트림 이상으로 저 F1 스타일 범퍼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차체 컬러인데 이 친구는 다크 그레이, 건메탈 컬러의 회색 F1 범퍼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건 TC260에서 디자인 패키지를 넣으시면 저렇게 건메탈 색깔이 적용이 되고요. 지금 여기 서 있는 XM3는 이테크 하이브리드거든요. 이테크 하이브리드에서 디자인 패키지를 넣으시면 이렇게 금색 컬러가 적용됩니다. 이걸 르노에선 일렉트릭 골드라고 부르거든요. 샴페인 컬러 같기도 하고, 오우. 이건 뭐 취향을 좀 탈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멋있네요. 이 차체가 만약에 검정이라면 이 골드와의 조화가 더 훌륭할 것 같죠. 블랙과 골드의 조화는 원래 자동차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예전에도 많이 쓰던 조합이거든요. 멋있다. 이 골드 컬러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차체 하단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머플러 팁 장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XM3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GT 트림 있죠. GT 트림은 17인치 휠이 원래는 투톤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톤 다크 그레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반가운 변화가 뭐가 있냐면, 원래 한동안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XM3의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24년형이 되면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반가운 변화죠.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이테크 하이브리드거든요. 도어 트림에 보시면 밖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금색 바늘땀이 도어 트림 내부에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대도 여기 가운데 이 엠블럼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 이 손으로 잡는 부분 있죠. 여기에도 펀칭 가죽이 적용됐고요. 제가 이번에 탈 차는 이 친구입니다. 24년형 TC260. 주행 느낌은 뭐 똑같겠죠. 그래도 오랜만에 타보는 거니까 한번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디자인 차이 보고 오셨죠? 그 범퍼 하나 달라졌다고 앞모습 인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답변하시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예의가 없었네. 안녕하세요. 저는 탑기어 코리아에서 글을 쓰고 있는 이현성이라고 합니다. 오, 탑기어. 와. 여러분 탑기어는 다 아시죠? 황카는 몰라도 탑기어는 알 거야, 사람들이. 여기 부끄러워하세요. 방금까지는 말씀 잘하시다. 갑자기 텐션 확 올라가지 않아? 방금 전까지 뭐 타고 오셨죠? GT 타고 오셨나요? 네, 저 1.6 GT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건 TC260이죠. 네, 네. GT가 자연흡기죠. 네, 자연의 걔가 몇 마력이더라? 123마력인가? 네, 123마력 그 정도 되고 토크는 15. 확실히 TC260이 수치상으로도 높긴 하다. 그쵸. 얘는 지금 152마력에 26kgm니까 그쵸. 확 차이 나네. 공차 중량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 네. 출력이랑 토크가 확 올라가서 지금 1차선으로 출해서 가속을 해볼까? 어때요? 확실히 1.6 GT는 이렇게 좀 9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가고는 있다, 속도는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느껴지는데 밀어주는 힘이 몸으로 체감은 없었는데 얘는 맞아요. 확실히 그게 있어요. 맞아요. 사실 GT 정도만 돼도 시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속도계를 쭉 높여갈 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월할 때 훨씬 스트레스가 적은 거 맞아요, 얘가. 게다가 변속기도 걔는 CVT고 얘는 DCT잖아요. 그렇죠. 변속 한번 해볼까? 매뉴얼로? 뭐 패들도 있고 다운 다운 이제 안 들어가겠지? 다운 안 들어가. 업 DCT 닿네. 근데 얘는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 원래 변속을 하면 뭐 골프나 이런 애들은 DCT인 모델에 한해서 계기판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기어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솔직하게 기어가 먼저 거의 같이 맞아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엔진은 변하잖아요, RPM에 따라서. 그거랑 계기판 반을 오르내리는 거랑 똑같아. 보통 이렇게 설정 잘 안 하잖아요. 네. 약간 트릭을 쓰죠. 그쵸. 더 빠른 것처럼.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자료를 보니까 GT 판매량이 더 높다고 하긴 하던데 가격 차이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 힘 차이를 놓고 봐도 그렇고 저라면 TC 쪽이 훨씬 더 마음이 끌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저희는 뭐 앞서서 저희끼리 이야기도 했지만 네. 저희 자동차 전문 기자의 눈에서는 그런데 네. 또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어쨌든 저렴하니까 1.6 GT가 그쵸. 그래서 입문하시는 신차로 구매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매량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몇십만 원 높은 거 나는 의미 없는 사람도 있거든. 그렇죠, 진짜. 근데 저희는 진짜 이게 완전히 취향이 이쪽으로 굳어 있죠. 평소에 운전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런 건 옵션을 보더라도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그 1.6 GT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간 거리 유지되는 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얘는 차간 거리도 유지되는 크루즈 어댑티브. 컨트롤이, 네, 어댑티브가 들어가 있고 또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어서 그치. 운전을 조금만 더 길게 하거나 자주 하시는 분, 뭐 장거리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아. 이걸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시내에서 주로 타실 거면 GT도 괜찮고 맞아요. 장거리를 가실 거면 얘가 훨씬 낫고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도 그렇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차값은 조금 더 비싸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배기량이 이게 더 낮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절세 효과를 노려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또 그쵸?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또 엄청 많이 사잖아요. 네. 배기량은 낮아서 세금 싼데 거기다가 나가는 건 그냥 내연기관이랑 별로 비슷하니까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느낌도 나고. 고속 그러니까 100km 이상 뭐 제한 속도 내외에서 차체가 거동이 불안하면 장거리 운전에서 되게 피로함이 금방 찾아오는데 맞아요. 얘는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6, 107로 달리고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요 정도 속도에서 불안한 차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런 차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저는 유철 넘을 때 느낌이 이 260 TC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GT랑 달라요? GT가 더 제가 느끼기로는 훨씬 더 하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서 GT 탈 때 이제 이렇게 땅땅하지 이렇게 느꼈거든요. 딱딱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그 땅땅한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느껴져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똑같이 단단하더라도 이거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탕 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많이 정제된 것 같거든요 얘는. 맞아요. 1.6 GT는 조금 튀는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보통 이 정도 급의 소형 SUV들이 그 통통거리는 느낌이 부각되기 마련이에요. 이게 차값이 엄청 비싼 차는 아니거니와 그렇다 보니 뭐 여기에다 뭐 에어 서스펜션을 넣을 거예요, 뭘 넣을 거예요. 생산 단가에 민감한 차급인데 그 와중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죠. 거기다 또 SUV라서 무게중심이 높으니까 불안감을 감추려면 좀 스프링 레이트 같은 걸 단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다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승차감이랑
운동 성능 사이에서 조율을 꽤 잘한 느낌이죠. 맞아요. 그게 프랑스 원래 예전부터 유명했던 건데 프랑스 차들이 그런 조율을 굉장히 잘해서 예전부터 그 푸조 시트로잉도 이런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했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르노 클리오도 되게 좋았고. 오, 나 예전에 르노 클리오 타고 부산에서 서울 온 적이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쉬고. 내가 왜 한 번도 안 쉬고 왔냐면 운전이 너무 재밌었어 그때. 그 차가 딱 어땠냐면 전형적으로 되게 배기량 낮고 힘도 별로 없는데 갈구면서 재밌게 타는 차. 맞아요. 막 엔진 차 쥐어 짜면서 타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차가 받아주는 느낌. 그 모든 힘을 내가 끌어다 쓰면서 운전을 하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야. 차를 내가 온전히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막. 맞아요. 그 르노 클리오를 탔을 때 스티어링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 차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산차 얘 경쟁 차종들 있잖아요. 뭐 코나나 트렉스나 이런 애들은 스티어링이 조금 더 가벼워요. 좀 편안함에 더 치중되어 있다 할까? 네. 근데 얘는 좀 더 묵직하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원래 르노가 소형차 잘 만들거든. 그래서 나는 르노 모델들 중에서는 XM3도 그렇고 방금 말했던 클리오도 그렇고 작은 차들이 더 마음에 들어. 작을수록. 거기에다가 이건 뭐 또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긴 한데 XM3 하면 맨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유일한 뭐 쿠페형 SUV입니다 이런 자랑 하잖아요. 네. 뭐 오케이. 근데 쿠페형 치고 2열 공간도 넓어. 머리 공간 괜찮거든. 저 머리 공간은 괜찮죠. 머리 공간은 괜찮아요? 쿠페형 SUV의 그 가장 큰 단점이 캠핑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짐 넣을 때 조금 애먹어요. 위로 짐을 쌓기가 애매하죠. 그쵸. 근데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스타일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거나 뭐 짐을 많이 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타일을 우선시하는 분들한테는 그쵸?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얘는 멋있어진 것만큼 공간을 까먹진 않았어. 멋있어진 게 이만큼이라면 공간을 잃은 건 한 요 정도? 나머지는 24년형이 됐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게 크게 없거든요. 연식 변경인데 뭐 사실 현대기아차의 경쟁 모델을 보면 실내 인테리어 정말 화려하잖아요. 세차 느낌 빵 내고 디스플레이 막 쫙 깔려있고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좋아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나 걔나 쓰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막상 쓰지도 않은 옵션이 없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라. 사실 타고 다니다 보면 내 차에 적응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가 없어서 불편할 차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 지금 저희가 광주로 가고 있거든요. 내일 광주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볼 거예요. 비엔날레를 보는데 왜 XM3를 얘기를 하고 있나 싶으실 건데 비엔날레가 워낙 유명한 행사다 보니까 곁가지 행사로 뭐 디자인 비엔날레를 여는데 거기에다가 르노가 부스를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르노 부스를 보고 내일 올라갈 때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몰아볼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르노 부스에서 만나요. 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르노 부스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XM3가 한 대 전시되어 있습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봤으니까 익숙한데 특별한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 XM3의 차체 굴곡들 있죠? 이 선을 따라서 빨간색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차체 컬러 자체는 무광입니다. 이렇게 XM3를 꾸며서 전시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디자인 비엔날레잖아요. 그리고 XM3는 르노의 주력 모델이에요. 얘의 디자인을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의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장 잘 보이는 무광 컬러로 랩핑을 해뒀고요. 그리고 요 선들 있죠? 선들을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 반짝거리는 테이프로 쭉 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디자인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막 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구체화시켜 가지고 벽에다가 쭉 붙여놓은 다음에 여러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걸 가지고 높으신 양반이 와가지고 쭉 저게 괜찮구만, 저걸로 하지 하고 딱 셀렉을 합니다. 그걸 몇 개 추려가지고 또 추리고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벽에다가 쭉 크게 그려놓은 다음에 요 선들 있죠? 요걸로 테이프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 차의 뭐랄까요? 디자인적 에너지, 텐션 이런 걸 잡아내는 겁니다. 테이프 쭉 찢어가지고 딱 붙이고 쭉 당겨서 싹 붙이고 또 쭉 당겨서 싹 붙이고 이렇게 보고, 이 자동차라는 건 스케치는 2D였지만 이걸 3D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선들의 텐션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클레이로 깎아요. 이제 비로소 3차원이 되는 거죠. 클레이가 일종의 찰흙인데 그걸 클레이 모델러가 따로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싹 조각칼로 도려내 가지고 깎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또 테이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차의 전체적인 실루엣, 이 선들의 텐션 이런 거를 다듬어 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 면 사이를 지나는 텐션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여기가 되게 둥글둥글한 면인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도 리플렉션이 이렇게 맺힌다. 코어가 여기다. 코어라는 게 이 둥근 면에서 중심이 되는 선, 그런 걸 코어라고 하거든요. 이 오목한 면의 코어는 여기다, 볼록한 면의 코어는 여기다, 이런 걸 선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쪽에서 이쪽으로 쭉 한번 와보실래요? 저기 발바닥 모양 있는 곳까지? 그러면 이 XM3 위에 있었던 태풍의 눈이 로장주 엠블럼으로 바뀌거든요. 딱 그 자리. 오케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태풍의 눈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 뭐 르노 삼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국산차 르노 이런 거고, 로장주는 프랑스 회사 르노잖아요. 이 두 브랜드가 서로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다. 이 XM3를 디자인했던 것도 RDCS라고 르노 디자인 센터 서울이거든요. 이 RDCS가 르노 코리아 자동차의 제품과 르노의 제품과 이런 것들을 서로 긴밀히 협업해가면서 폭넓게 작업하고 있다. 이런 걸 이 엠블럼의 변화로 담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다들 잘 보셨죠? 저희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번에 탈 차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입니다. 예전에 출시했을 때 시승 행사에서도 탔었고, 뭐 시승차를 빌려서 다시 타기도 했고요. 예전에 저희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타고 한강에 있는 자동차 전용 다리 전부 다 건너는 영상 다들 보셨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한강에 다리가 막 20몇 개 있거든? 이거 가지고 다리 다 건너봤어. 그러면 건너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강변북로 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24년형으로 바뀌었는데 파워트레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실내에선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여기 기어 노브 E-시프터인가? 이것도 옵션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탔던 TC260은 이렇게 드드득 기계식 방식이었는데 얘는 전자식이잖아요. 훨씬 더 짤딱막하고, 물론 이게 조작감이 따깍따깍하게 가볍게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 기어 노브 얘기한 김에 주행 모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D, B가 있죠.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D는 그냥 D고요. B는 회생제동이 훨씬 더 많이 개입하는 모드죠. B를 놓으면 똑같이 달리다가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훨씬 더 속도가 많이 줄어들죠. 이렇게 B를 놓으면 슥 풀리는 느낌이고, 제가 예전에 시승 행사에서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타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얘는 진짜 전기차가 되지 못해서 안달난 하이브리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도 차를 주로 밀어내는 건 엔진이긴 해요. 근데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양이 다른 하이브리드 차들에 비해서 좀 더 크죠. 전기 모터로만 가는 시간도 더 길고요. 일단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무조건 전기 모드고, 달리는 와중에도 수시로 엔진 시동을 끄고요.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엔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충전도 하고 있죠. 엔진으로만 가기도 하고 모터로만 가기도 하고, 엔진이랑 모터가 둘 다 힘을 쓰기도 하고, 또 엔진과 모터가 둘 다 힘을 쓰는 와중에 충전도 돼요. 얘는 직병렬 혼합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하이브리드는 병렬식을 일컫잖아요. 우리가 현대기아가 쓰는 것도 다 병렬식이고, 근데 그 병렬식의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힘을 쓰고 있으면 동시에 충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기 모터가 둘이니까 그
구동용 모터가 차를 밀어내는데 힘을 쓰면서도 나머지 모터 하나로 충전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회생제동으로 에너지를 걷어들일 수 있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전기 모터를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이동 시간의 최대 75%를 전기 모터만으로 갈 수가 있대요. 지금 제가 자꾸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굳이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교통 흐름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쭉 가고 있으면 계속 충전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한 전기는 재가속할 때 꺼내다 쓰면 되고요. 지금 엔진 모터 둘 다 힘쓰고 있고 지금은 엔진이 바퀴 굴리고 충전도 하고 있고 아무리 효율이 좋고 차가 잘 나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뭔가 거친 느낌이 있고 운전자가 이질감을 느끼면 나는 차라리 차 잘 안 나가도 자연스러운 차가 더 좋아요. 근데 얘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 거기에다가 이 엔진과 모터의 힘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그 중간 과정의 변속기도 다른 차들과 되게 특이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이 구동계에 대한 설명 영상은 저희가 예전에 또 자세히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다들 뭐 다음 차 살 때 나도 이번에 전기차 한번 사볼까라고 한 번씩은 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또 막상 우리나라 그 주거 환경상 뭐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거나 주택가에 사시거나 그러면 충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전 스트레스 없이 전기차 느낌은 나면서 그냥 기름만 넣고 장거리도 가끔 가고 이럴 때는 아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이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속 100 찍는 시간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야 이거 시내 발효용이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달아주셨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시내 주행용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최대 효율에 초점을 맞춘 하이브리드예요. 어떤 이 스포티한 하이브리드나 이런 성격은 전혀 배제를 하고 완전히 효율에 초점을 맞춰서 전기 모터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고 엔진이 잘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엔진만으로 달리고 하면서 서로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주행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조율된 하이브리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0에서 시속 60km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 달리다가 그렇게 힘을 좀 그 탄력을 받아서 속도가 높아지면 엔진만으로 달리는,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르노 홍보팀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어제 우리가 탔던 TC260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숫자만 넣고 보면 무게당 마력비를 보면 오히려 TC260이 더 여유로운 비율이거든요. 시내 주행에서는 확실히 그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경쾌하게 느껴지고요. 그 전기 모터의 장점이 딱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면 최대 토크니까 네. 그 장점이 발해서 시내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경쾌하게 느껴지는 반면 고속도로 이제 100km 이상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추월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TC260이 더 경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시승기에서 승차감이라고 하면 이 하체 느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가 승차하고 있는 와중에 느끼는 모든 감각을 승차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변속 충격이 세도 그건 승차감이 곧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엔진 회전 질감이 거칠어도 승차감을 까먹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 이점이 있죠. 훨씬 부드럽다. 네. 훨씬 편안하게 느껴진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어제 TC260과 비교해서 그 지금 말하는 승차감은 하체 느낌만 비슷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본 세팅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성향 자체는 나도 비슷한 것 같고 그냥 뭐가 더 좋냐 덜 좋냐 순위를 매기자면 부드러운 쪽은 얘가 더 우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공차 중량도 아무래도 더 늘었고 보통 내연기관차를 기본으로 전기차 버전까지 나오는 경우에 두 대를 번갈아 타보면 전기차들이 더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 무게 공차 중량이 늘어났다는 걸 승차감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더 이렇게 말랑말랑해. 확실히 무게중심도 낮고. 근데 얘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나. 뭐랄까요, 좀 더 통통 튀는 느낌이 절제된 느낌?
어제 오늘 저는 XM3 TC260 그 다음에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대를 타봤고 기자님은 제가 탄 두 대에다가 GT까지 네. 세 가지 종류를 다 타봤잖아요. 맞아요. 네. 기자님 같으면 셋 중에 뭐 사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뭐 고민도 안 하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구매할 것 같아요. 좋긴 하죠. 네. 1.6 GT가 가성비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풀옵션 기준으로 거의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1.6 GT에는 없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하이브리드에는 있고 또 더 좋은 주행 질감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 700만 원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또 첫 차로 3,3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기란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젊었을 때 면허 막 따고 첫 차 갈 때는 나는 그랬어요. 그냥 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GT를 사셔도 걔가 뭐 힘이 없는 건지 이렇게 미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격을 떠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돈이 좋긴 좋아요. TC260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나 둘 중에 하나 고민할 것 같은데 XM3를 벗어나서 경쟁 모델들 있잖아요. 다른 차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괜찮거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너무 현대 기아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반 소비자분들이 신차를 고를 때도 현대 기아 중에서만 고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자동차 시장에서 특정 브랜드 혼자 잘 다 해먹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나온다는 QM6 후속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XM3 같은 것도 코나나 셀토스보다 한참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 판매량 차이만큼 이 차가 후지냐? 절대 아니거든. 자, 저희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타고 부지런히 서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이거 하는 거 황카 영상 안 보셨구나. 제가 지금까지 하면 황카 하는 거야, 알았죠? 네. 지금까지 한카